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생각을 같이 알아가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JM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조금 지치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바로 장염에 걸렸는데요. 그래가지고 꽤나 고생했어요.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이 되니까 갑자기 배가 엄청 아프기 시작한 거 있죠. 그래서 그다음 날도 근데 병원은 가진 못했어요. 장염이라고 생각은 처음에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밤이 되자 화장실을 거의 1 시간 간격으로 계속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염이다. 다음날 꼭 병원을 가야겠다.' 싶어서 셋째 날이 돼서야 병원에 가서 약 처방 조금 한 2-3일 뒤에서야 나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장염에 걸리면은 지사제라는 걸 줘요. 화장실 안 가게끔 막아 주는 좀 약인데, 죄송해요.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쪼끔 위생적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지사제를 먹으면은 화장실을 안 가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루 이틀만 먹어야 되는데 맨날 맨날 먹은 거죠. 그래 가지고 변비에 걸렸습니다. 예. 다행히도 제가 죽다 살아났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어제 또 이제 해결이 돼 가지고, 네, 완만하게 합의를 봐서 대장과 완만하게 합의를 봐서 오늘은 아주 건강한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죠? 네. 방금 전에 그 진짬뽕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힘을 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봅니다. 근데 제가 딱 거의 한 일 주일 동안 계속 누워 있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플 때 제일 어떤 걸 많이 하시나요? 책을 읽으시나요? 아니면 주무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네, 저는요, 드라마를 많이 시청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넷플릭스에서 이사랑 통역되나요? 고윤정, 김선호 주연의 드라마인데요. 그거 보고 너무 재밌게 봐 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K-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볼까?' 이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K-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사랑 통역되나에서 아주 좀 인상 깊었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김선호 배우가 맡은 주호진이라는 배역이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다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통역사입니다. 5개 국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국어인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살면서 3개 국어를 죽기 전에는 꼭 하자, 이 주의로 좀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넣었는데 이 캐릭터는 지금 벌써 5 개국어를 할 줄 압니다. 와,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부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한테도 재능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도 재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보고 계시잖아요. 네.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탐구하는 이런 자세가, 이런 행동이 재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재능을 가지셨다. 갑자기 마무리가 되는 느낌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 가지고 오늘은 좀 K-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 의문이 생긴 거죠. '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왜 한국 드라마를 이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죠. '왜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을까?'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오늘 한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제가 나름 꼼꼼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좀 찾아봤습니다. 요 아래 화면이 있는데 이게 시선이 조금 분산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외우진 못했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 가지고. 그렇다면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한국 드라마, K-드라마가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K-드라마가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이건 좋네요. 제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인들은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과 복잡한 캐릭터를 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네. 아니 근데 다른 해외 드라마도 다 이렇지 않나요?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서는 브레이킹 배드, 그리고 나르코스, 종이의 집,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거 되게 너무 매력적인 스토리 아니에요? 인물들도, 그리고 그 작품의 서사 내용도 너무나 매혹적이고 매력적인데, 첫 번째는 그냥 전 세계를 다 통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전에, 그렇다면은 매력적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매력적인 이야기와 조금 복잡한 캐릭터 얘기를 하니까 하나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긴 합니다. 바로 2016 년에 tvN이라는 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바로 도깨비입니다. 해외에서는 고블린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이 도깨비가 그 이야기 신화 속 뭐 우화 중에 하나로 좀 소재가 많이 다뤄지는데, 이 도깨비란 작품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이 전생과 현생을 이어지면서 이걸 판타지적인 요소를 섞어서 좀 가미가 된 드라마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좀 보편적이지 않은데?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랑 좀 다르다.' 그리고 특히나 그 남자 주인공 두 명이 너무나 멋집니다. 주연 배우를 맡은 김신 역할의 공유 배우와 저승사자 역할을 맡은 이진욱 배우인가? 이름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두 배우가 너무나 멋지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김고은 배우도 너무 이쁘게 잘 등장하고, 유인나 배우도, 제가 좋아하는 한국 배우들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집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작품이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이 전생이란 말을 가끔씩 써요. 뭐 예를 들면 저같이 평범한 남자가 엄청나게 이쁜 여성분을 만나고 있다면은 주변에서 "야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왜 이렇게 이쁜 사람이랑 사귀고 있어.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실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한테 지금 이렇게 힘든 환경을 제공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환경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탓을 할 때도 전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일상과 좀 연관이 있는 단어인데요. 이 전생과 내가 전생에 벌인 일이 현생에서도 이어진다는 이 설정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번째는 다 통용되는 것 같아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한류의 영향력이 K-드라마의 인기를 올리고 있다. 이거는 동의합니다. 지금은 OTT 대항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OTT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널리 보급되고 다들 즐기시는데, 예전에는 OTT가 있기 전에는 되게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곳이 지상파 채널 아니면 케이블 채널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KBS, SBS, MBC, 그리고 케이블에선 TVN, JTBC,
뭐 요즘에는 MBN 다양하게 채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채널에서만 나오는 드라마를 볼 수 있으니까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뭐 엄청 높게 나오면 40% 넘을 때도 있고요. 낮게 나오는 경우가 10% 미만대면은 '아 이 드라마는 좀 성적이 안 좋다. 좀 망한 드라마다.'라고 기사가 많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떤 시대입니까? 젊은 세대들이나 그리고 요즘 세대들이 TV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다들 이제 OTT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TV를 잘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시청률이 높게 나와봤자 15%? 이 정도를 넘으면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막 시청률이 안 좋을 때는 0%대의 시청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0%대의 시청률이 나온 드라마가 이제 해외로 이제 판권이 팔려서 방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드라마가 방영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인기를 못 끌었고 실패작이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한류의 영향,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K-드라마 한번 볼까?' 보다가 이제 K-드라마에 빠져서 다양하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를 쪼끔 네 이 말은 좀 맞다고 생각한 게 한류의 영향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K-드라마를 좀 많이들 봐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폴란드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너 이 드라마 알아?"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드라마가 유명하대요. 아 그래 가지고 '아 내가 좀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구나. 좀 한국 드라마를 제대로 많이 안 봤구나.' 제 스스로 좀 자문자답을 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너 JM 너 한국 드라마 많이 봐야 돼 이제." 좀 이렇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세 번째는요. "넷플릭스가 K-드라마의 세계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확실히 공감이 돼요. 네 OTT 대항해 시대라고 했잖아요. OTT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쉽게 음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다양한 버라이어티 쇼 같은 걸 볼 수 있는 허들이 낮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달 구독료가 사실상 막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나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막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문턱을 낮춰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에서는 사용자 맞춤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K-드라마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연달아서 이제 K-드라마와 비슷한 그런 비슷한 장르의 소재들을 소개해 준다거나 계속 제공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K-드라마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자막 시스템이랑 그리고 더빙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성우들을 또 대동해서 어 더빙 시스템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시스템도 잘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게끔 OTT 시장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이거 세 번째는 동의해요. 자 그럼 네 번째. K-드라마는 단순한 인기의 수준을 넘어 문화적 영향력까지 발산하고 있다. 이거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쉽게 표현하면요. 음 한국의 특유의 정서, 문화를 잘 녹여낸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갯마을 차차차 김선호 제가 김선호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선호, 신민아 배우가 주연인 드라마입니다. 이 갯마을 차차차가 그 김해 쪽인가 부산 쪽에 있어요. 그쪽에서 시골 쪽에서 직접 촬영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볼 수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블루스가 있죠. 이병헌 배우가 주연을 한 드라마인데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제주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방언
사투리라든가 아니면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제주 곳곳의 숨은 명소들도 좀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특색을 좀 한국만의 문화적 특색을 담은 드라마들이 많다. 이것도 좀 공감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도 있죠. 사랑의 불시착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 국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입니다. 이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한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이러한 실정도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 다소 판타지적인 좀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조금 다시 한번 한국인들이 제가 '나 우리 분단 국가지.'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같아요, 드라마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좀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다시 리마인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K-드라마. 물론 다른 나라 드라마도 다 동일시하겠지만 이게 K-드라마의 특징이라고 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벌써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이야기가 술술 잘 풀리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실까? K-드라마 너무 뻔한 소재 아니야? 내가 제인 당신보다 K-드라마 더 잘 알고 있을걸? 이런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서 속으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드라마, 영화 많이 보긴 하는데 좀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과연 제가 드라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드라마들을 봐 왔고 커 왔지만 과연 여러분들만큼 제가 잘 알고 있을까라는 좀 제 스스로, 네, 걱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한국은 보편적 이야기를 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풀어내는 능력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만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일상적인 얘기로 그냥 술술 풀어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반전이나 어떠한 재밌는 요소들을 가져와서 잘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다 보면은 한국 드라마 내용이 너무 뻔한데 이거 이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특히나 대한민국 엄마들, 아줌마들이 이 예측하는 걸 굉장히 잘하세요. 거의 작가 수준입니다. 드라마 작가보다 스토리를 다 더 잘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더 잘 예측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다음 회째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김치 싸대기 맞는 거 아니야? 이다음 회째 암 걸리겠네. 쟤들 100% 헤어져.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맞아요. 저는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하면은 "아이 맨날 보는 게 드라마인데 내가 이걸 모르겠어?" 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많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무감각해요. 또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겠지.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이건 좀 새롭지 않은데? 딱 봐도 로맨스 코미디인데? 딱 봐도 범죄 스릴러인데?' 이렇게 좀 예상이 가는 게 없지 않아 있어. 그럼에도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본 드라마들도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결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보편적이다.' 이거 좀 와닿네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보편적이다.' 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 방금 막 생각해 봤는데, 음 네. 이태원 클라스에서 좀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태원 클라스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 록봉기 클라스라고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드라마였는데요. 박서준 배우의 주연인 박세로이라는 인물이 나온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해요. 한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편한 나라다. 한국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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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한 이제 상류 계층과 그리고 이제 평범한 계층의 좀 이런 계급의 차이, 보이지 않는 계급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고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신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작품의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소신이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네, 표현하는 게 바로 소신인데요. 대개 한국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가훈,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훈을 이제 이어받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이제 근면성실하게 살아라 인데요. 근데 여기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에서는 박세로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면서 통쾌하게 복수를 해내는 그 작품인데 이 복수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거의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한국인들은. 고구마로 목이 맥혔는데 사이다로 꽝 떨어지는 느낌이다. 네.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 소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이태원 클라스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봐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일부러 오늘 내용 말 안 했어요. 내용 말씀드리면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선 이태원 클라스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라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 덕분에 K-드라마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저 지금 굉장히 뭔가 잘 전달하는 전달자 느낌. 네, 오늘은 조금 제가 많이 서치를 해봤습니다. 첫 방송 때 너무 긴장돼 가지고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제대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게 두 번째라고 좀 술술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드라마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알아봤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좀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이 해외 하나의 그 매체에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선정한 훌륭한 대본의 한국 드라마를 이제 미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추천한 드라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스터 션샤인, 무빙, 나의 아저씨, 킹덤, DP, 이상한 변호사 우영, 사랑의 불시착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네요. 추천 목록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드라마가 있을까요? 네,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드라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 생각해보면 저 이 드라마 다 봤어요. 네. 근데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때 뭔가 자신 있게 소개는 못할 것 같은.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막 N회차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흐름대로 봐 가지고 뭐 줄거리랑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해 주세요, 제이엠 씨. 이렇게 하면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 자신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정해 주는 걸 선정해 준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오늘 이렇게 K-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K-드라마, 제가 오늘 어떤 드라마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사랑 통역되나요? 그리고
갯마을 차차차, 우리들의 블루스,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추천 목록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드라마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즐겨 보신 드라마가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은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못 본 드라마라면은 꼭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반성하게 돼서 드라마를 잘 챙겨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깊게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러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서러웠던 마음이 좀 싹 풀어지지 않았나,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한 주도 오늘 하루도 너무 재밌게 여러분 덕분에 잘 보낸 것 같고 앞으로의 한 주, 앞으로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도록 해요. 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